이번 시간은 압구정의 다크호스 4구역에 대한 상세 리뷰입니다. 현대 8차와 한양 3차, 4차, 6차로 이루어진 단지죠. 현재 진행 단계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비대위가 생기면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비토를 당했습니다. 원인이야 복합적이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건축이 요원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비용만 쓴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정부나 서울시의 억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입법은 그에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촘촘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과 같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유사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4구역은 1340세대 대형도 있으니 평균 가격을 30억만 따져도 가액이 4조 원입니다. 이것을 재건축해서 7조나 8조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아마 추진위가 활동하면서 비용을 써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는 연 2, 3억 정도 쓰지 않나요? 10년 써도 20억에서 30억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 규모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죠. 세대별로 따지면 연 부담액이 연 20만 원 내외인데요. 큰일을 하면서 비용을 안 쓰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잔돈의 강에서는 큰일을 못하죠. 비대위가 생기고 하면서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겠죠. 그래도 지난 동의받은 실적도 있어서 마음만 합치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압구정 4구역은 지난 연말 추진위원장이 소유주들로부터 비토를 당해서 연임에 실패하고 추진위 그 조직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 6.17 조치 이후 빠르게 추진위를 재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동의서를 재진구할 수 있어서 현재는 동의율 80%를 넘어서 추정분담까지 산출이 된 상태고요. 장담할 수 없던 사정이 5구역에 이은 지금 순위로 보아서 2위로 부상을 했죠. 연내 조합 설립에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39평, 55평, 그리고 4차가 33평, 69평, 6차 35평, 53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세대수가 1340세대입니다. 대지 지분 여기 나와 있는 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구역 면적은 총 32,685평인데 아파트를 지을 단지 면적, 기부 체납 등을 빼고 23,368평이 됩니다. 중형과 대형 비율은 52대 48 정도 돼 가지고요. 요것은 6대 4 룰의 적용도 가능해 보이죠. 지금 30평대가 52%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뭐 1대1 재건축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분양 형태로 용적률 300% 채워서 하는 방식의 운신의 폭이 조금 넓다고 보이고요. 평균 땅 면적 대비 세대수를 나눈 평균 지분 17.44평. 그래서 이 수치는 압구정동에서 한 중간 정도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현대나 구현대 같이 조금 지분이 있는 데들이 보통 19.5평에서 20평, 그리고 지분이 약간 적었던 미성 같은 데가 15평 내외 그 정도인데 반해서 정확하게 중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용적률을 보시면 지금 성수현대, 현대 8차가 178%, 그리고 한양 3차가 약간 높은 편이죠. 198%, 200%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4차가 187%, 그리고 6차가 170%. 6차가 용적률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치입니다. 4구역은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위치나 지분이나 조망 같은 게 노멀합니다. 특별하게 좋지도 않고 특별하게 나쁜 것도 없고요. 생활권을 보시면은요, 학교부터 보시면 일단 청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단지에서 약간 거리는 있지만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도보 통학권이고요.
관심이 많으신 그 초등학교 부분은 이 그림은 지금 요 빨간 색깔로 표기된 것이 지금 압구정 초등학교의 학구도입니다. 그래서 신현대 일부하고 구현대 전체 그리고 신사동 일부가 구정초등학교 취약권이고요. 이쪽은 지금 그 사구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니 단지 따라서 구정중도 가고 신구중이나 청담중을 가기도 하는데요. 고등학교도 비슷하고요. 사구역 역시 5구역과 마찬가지로 배후 생활권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죠. 지형도 평탄하고 지금 현재 여기 압구정 로데오역 있고요. 그래서 이 역시 이 배후 생활권이 강력한 생활의 편의를 주는 그런 생활권역이 되겠고요.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이쪽이 배후 단지가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 이쪽 상권이 엄청나게 고급화되고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압구정 사시는 분들의 대단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갤러리아 백화점도 갤러리아 백화점이 다른 평가는 썩 좋진 않지만 압구정점은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색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에 푸드코트인 고메이 사고사도 먹을 것이 많고 맛집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81동 앞쪽에 여기가 지금 요소는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 구현대 쪽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던 이게 GTX 라인이 이쪽으로 이제 스쳐서 지나가게 되고요. 이 81동 앞쪽에 이제 한강 산책로로 통하는 압구정 나들목이 있죠. 그래서 나들목 쪽으로 가면서 쪽이 이게 산책 코스입니다. 보통 나무 데크도 있고 나무들도 제법 우거져 가지고 산책이나 조깅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생활권역이 쓸만합니다. 이쪽에 나가시면 산책이나 자전거 타시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흰색으로 된 길을 따라서 저쪽 반포 쪽이나 잠실 쪽이나 다 통행이 가능한 그런 산책 코스가 되겠습니다. 압구정 나들목 모습인데 이게 그래피티가 이렇게 유명한 나들목 입구가 되고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한강이 보이고 폭으로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쪽 지역도 사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죠. 구역도를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단지 좌측에 지금 이게 현재도 있는 공원이에요. 이게 갈매기 공원이라고 성수대교편 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소음도 좀 막아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우측 코너에 소규모의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파란색은 이게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청사는 다름이 아니고 파출소 자리인 것 같아요. 현재는 파출소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 C6 부분이 이 스트리트 상가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얘가 상가가 들어오므로 아마 파출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 15층 이하 저층 구간이죠. 여기 30m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폭이 30m입니다. 이 30m 안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지어라 하는 얘기죠. 현재 지금 이거는 95동하고 그리고 한양 41동 그리고 45동 이렇게 가로로 서 있는 이 동이 이 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사구역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지금 이 파란색 테두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꺾였으니까요. 약간 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 C6 스트리트 상가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 현대 8차 옆에 상가가 이렇게 두 동이 있는데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이 상가가 여기는 지금 현대 8차하고 현대 한양 6차짜리에는 지금 상가가 예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도 일이 들어갈 겸 또 여기가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 3차 이쪽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기 반은 또 공원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 수용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역을 이렇게
자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이 상가를 갖다 또 이 3차를 5구역으로 묶자니 이쪽에도 역시 지금 이 5구역에도 상가가 지금 들어오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쪽 상가 계신 분들하고 이런 그 연관관계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4구역은 지금 여기가 이제 4구역인데 이 4구역은 약간의 좀 딜레마라 할까요? 단지 조망 나오는 것이 조금 이 압구정, 그러니까 구현대인 이 3구역, 여기가 지금 원래 서울시 계획에서는 이렇게 이제 학교하고 공원으로 돼서 여기가 이제 비워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워지게 되면 사실 4차 쪽에서도 매우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다면 그 뒤에 쪽 아파트들도 여기 앞에가 시원하게 트이면서 조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멀리 한강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지 설계에 사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4구역 자체로서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쪽 재건축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돼가는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3구역보다 4구역이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를 하고 재건축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이쪽 단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설계를 이걸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제 할 것인가. 그래도 보면은 여기 지금 압구정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자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전부 이런 학교, 이런 그 공용부지를 조망의 통로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후에도 아마 아파트 방향이 이쪽을 그 조망 겸 프라이버시 보호 그런 측면에서 이쪽 조망 통로를 활용하게 될 거다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답하게 막힌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것이. 그래서 4구역도 이쪽이 만약에 나중에 이 3차가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그 한강변 쪽을 점하게 된다 그러면 조망의 통로는 썩 넓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뭐 시티뷰랄까 어떤 사생활보 측면적인 그런 조망이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한강 조망이라 그러는 그 면적은 길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 튄다 그러면 거의 5구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도 5구역보다는 많이 낫죠. 왜냐하면 남쪽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4구역은 조망이나 대지 지분이나 위치나 모두 압구정의 평균적이다. 가격도 사실 비슷합니다. 저도 집을 중개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보통 어떤 개개인이 와서 집을 살 때는 3구역도 사고 4구역도 사고 5구역도 사고 6구역도 사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모두 뭐 어떤 이런 디테일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수십, 수백 명이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사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아주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사람이 만들어내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굉장한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압구정동 아파트들은 가령 1,000만 원이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5억이다 그러면 그 가격 안에 대지 지분이며 또 이런 생활의 편의성이며 또 나중에 재건축 단지로서의 가치나 또 혹은 현재 진행 상황, 그런 게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총평으로는요, 현재 빠른 재건축에 적합한 단지 규모 1340세대, 그러나 현재 난항에 부딪힌 사업, 또 평균 정도의 지분과 위치성,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은 압구정 구현대나 신현대에 비해서 약간 저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망과 관련해서 상구역의 재건축 상황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 그 압구정 재건축은, 이게 그 압구정 6개 구역이 뭐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새로운 재건축 신축 단지로 이제 거듭이 나면 이게 압구정 권역을 새로 그 브랜딩하는 컴플렉스로 재구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압구정이 부천부천하지만 사는 생활의 질은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5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나중에 모두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거듭났을 때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6.17 조치로 인해서 조합 구성을 연내 못하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외국에 사시는 분, 지방에 사시는 분, 국내에 살아도 실거주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상당수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갈등을 털고 각자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럼 이것으로 사고액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